2018년 한국 서울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식당은 골목 구석진 우미에 위치해 있었죠. 이날은 저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작은 평수의 자그마한 식당이었지만 음식 맛이 소문이 나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이른바 동네 맛집으로 불렸습니다. 동네에 여러 식당, 술집들이 있었지만 유독 저희 집에만 사람들이 붐비곤 했죠. 그래서인지 주변 상인분들의 시기와 질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유별나게 조폭건달 출신들이 운영하는 술집이나 식당 고깃집이 많았는데요. 어떤 고깃집에서는 아예 저희 가게 앞에 와서 일명 호객행위라고 할까요? 저희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자기들 식당으로 데려가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서 따져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억울하면 당신도 똑같이 해라. 나는 무서울 게 없는 놈이다. 내가 뭐 하던 사람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럼에도 손님들은 저희 식당을 꾸준히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고 더욱 정성을 다해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창 손님들이 북적거리던 밤이었습니다. 저희 식당으로 경찰차가 도착했고 삐딱하게 주차를 한 경찰차 안에서는 경찰관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저희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을 했던 것이었죠. 손님들을 둘러보던 경찰관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젊은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고 실제로 미성년자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미성년자는 20대 성인들과 섞여 같이 들어왔었고 오늘따라 단체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해당 무리의 모든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무리 중에는 평소에 저희 식당을 자주 애용하던 근처 주점 노래방의 실장도 있어서 미성년자를 끼고 왔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벌금만 수백만 원을 냈고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를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들은 근처에 위치한 어느 주점 노래방의 사장이 저희 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라는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주점 사장은 조폭 출신으로 자신의 후배를 이용해 이러한 짓을 벌였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누군가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저는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이 사건으로 화병이 생길 정도로 억울하고 분통해서 2달 동안 아마 10년은 늙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날 이후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정지가 풀리더라도 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적발 시 식당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저희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었죠. 손님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음식을 조리하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표정이 굳고 혹시 미성년자는 아닐까 의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동네에서 장사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스스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와도 불화가 생겨 가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식당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이 날 지경이었기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음식에 자신이 있었고 저의 식당을 성공시키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희망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무모하기까지 한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한식으로 성공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갑자기 외국이냐고요?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들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음식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었죠. 아들아, 우리도 그냥 외국에 나가서 식당이나 차릴까? 누가 아니? 대박 날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농담으로만 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의외로 제 의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음식이면 미국에서도 아마 대박 날 것 같다고. 이렇게 시작된 무모한 도전은 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늘 제 밑에서 일을 도우며 식당 일을 하는 것에 의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의 식당 운영이 힘들어지고
제가 미국 식당 창업을 알아보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잠시 친정으로 내려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차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저의 탓이 컸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을 계기로 저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우울증까지 앓았으니까요. 결국 저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우울증이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애틀랜타에 식당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식당을 하던 자리였는데 기존의 운영자가 불경기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식당들 중에 한 곳을 인수했습니다. 덕분에 기타 장비들이나 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많이 절약할 수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미국 땅이었고 제 음식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현실이었죠. 제가 메인으로 밀고 있는 메뉴는 제육볶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메뉴로 수많은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에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첫 손님을 받으면서 저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무 매워서 음식을 모두 남기는가 하면 싱겁다고 하는 손님까지 미국 손님들의 입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한번 무너지면 두 번 다시 식당으로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탈이 무너지자 요리는 기준이 없어지고 이 손님 저 손님들의 입맛에 휘둘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번 맛이 달라지니 단골 손님이 생길 수가 없었죠. 아버지, 오늘 장사 일찍 마치고 저랑 약주 한잔 하실래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장사 접고 술을 마시자기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이 벌써 술을 마실 나이가 됐나 싶었죠. 사는 게 힘들었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지만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낯선 해외까지 따라와서 아버지와 어떻게든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죠. 이날 성인이 된 아들과의 첫 술자리는 내 인생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었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지금의 상황이 모두 나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우울증 때문임을 자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단번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게다가 우울증까지 극복하기란 더욱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인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고 아직 해법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식당에 좋은 소문이 퍼지기 전에 안 좋은 소문이 먼저 퍼지면서 폐업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저는 이대로 망하는 것보다 아예 메뉴를 미국 음식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좋아하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종류의 음식 레시피를 연구하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음식을 팔아서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잘하는 건 한식이고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음식 장사를 하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메뉴를 완전히 변경하지 말고 기존 메뉴를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만 변형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인들의 지금까지 시식 반응들을 보니 한국 사람들보다 짜고 자극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젊음이 좋긴 좋습니다. 저는 머리가 굳어서 그저 메뉴를 바꾼다는 생각만 했지 저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바로 수긍하고 미국식 제육볶음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제육볶음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처음으로 손님에게 선보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운맛을 줄이고 매콤하면서도 적당히 달콤하고 기름이 적지만 쫀득한 앞다리살의 식감을 살린 제육볶음은 각종 야채들과 황금궁합을 선보이며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변경된 것은 메뉴 레시피 말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홀을 없애버리고 테이크아웃 주문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우울증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단기간에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해 아들이 제안했던 방법이었죠. 홀에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았습니다. 포장을 하는 손님들이 줄을 서게 되었고 텅 빈 거리에 들어오는 식당마다 장사가 안 되어 줄줄이 폐업을 하던 자리에서 웬 동양인 부자가 들어와 빨간 음식을 파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고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독한 타이밍이죠. 한창 인기를 끌던 시기에 세계적인 감염병이 번지면서 손님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민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배달 영업을 시작했고 오히려 기존보다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죠. 지금은 오히려 포장보다 배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당 분점을 내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쪽으로 아들과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배달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점을 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끝까지 한식을 버리지 않게 해준 아들이 참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 중이던 아내도 저희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똘똘 뭉쳐 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꿈꾸던 식당으로 성공하는 것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간 느낌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가족들과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식의 힘은 강합니다. 한국에서 식당을 하다가 주변 상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고 우울증까지 앓았는데 한식 메뉴로 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버린 상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